안녕하세요. 지드넷코리아 안희정입니다. 지난 3월 이후에 오랜만에 지디팟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저희 이제 각자 취재 일정으로 좀 안 맞아서 이제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시즌2로 인사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시즌2에는 좀 더 자주 찾아뵙는 지디팟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도 새로운 스튜디오로 좀 바뀌었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하는 진행자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효구 기자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드넷 코리아의 남효구 기자입니다. 소프트웨어 블록체인 팀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직소뉴스에 이어서 지디팟까지 이제 함께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시즌2 첫 번째 다 게스트로 최달의 기자를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드넷 코리아 최달의 기자입니다. 올해 3월에 처음 입사해서 지드넷 코리아에서 처음 기자 생활을 하게 됐고요. 희정 선배랑 같이 IT 기업이랑 스타트업 위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저희가 이제 게스트를 매회 바꿔서 모시고 있는데 지금 고정 게스트가 있습니다. 새로 생겼어요. 질문맨이라고 해서 저희 김지학 PD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드넷 코리아의 김지학 PD라고 하고요. 영상팀에서 기자님들과 다양한 콘텐츠를 촬영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막상 제가 이렇게 출연을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떨리고, 제가 평소에 기자님들한테 좀 잘 하세요 막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 주로 구독자님들의 질문과 여러 가지 전문 용어, 너무 어려운 말들이 많은데 그 사이에서 구독자님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구독자님들의 시각으로 좀 질문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디팟2를 시작하면서 바뀐 점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스튜디오예요. 스튜디오가 확 바뀌었어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우선은 지디팟도 그렇고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잠깐 공백기를 가졌고, 저희 채널도 테크버스란 이름으로 다시 이렇게 리뉴얼이 되었는데, 좀 더 음향을 신경 써서 퀄리티 있는 컨텐츠를 만들려고 이렇게 음향 설비를 준비했고요. 지금 뭐 화면에는 나오지 않지만 영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구독자님들한테 좀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전달해 드리려고 또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콘솔이나 엔지니어 장비들을 또 갖췄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제작해서 가급적이면 더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구독자님들은 더 자주 만나고 기자님들은 더 자주 괴롭혀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저희가 그래서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구독자님들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희 잘 나오게. 확실히 이게 스튜디오가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시간 제한 없이 맞아. 사용할 수 있고 해서 훨씬 낫고 이제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 이제 세 가지 소식이 있는데, 네, 그렇죠. 우선은 코너 속의 코너 같은 느낌으로 이제 직소뉴스를 준비를 했어요. 직소뉴스는 남효구 기자가 운영하고 있는 그 유튜브 코너인데, 직소뉴스에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이제 다룰 예정이고, 네. 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공유 킥보드에 대해서 최달의 기자가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나눌 거고, 또 제가 취재하고 있는 쿠팡, 최근에 이제 화재 사건 이후로 쿠팡 불매 운동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슈는 이제 윈도우 11인데요. 이제 사회가 그동안 이제 직소 뉴스에서 이제 해외 IT 이슈를 다뤄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프로그램을 개편하면서 이제 앞으로 지디팟에서도 다양한 해외 이슈들을 좀 다루려 합니다. 왜 제목이 직소인가요? 너무 좀 무섭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이슈가 이 의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드넷 소프트웨어를 이제 줄여서 말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은 이제 직소라는 퍼즐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작은 조각을 모아서 만드는 퍼즐인데,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이슈를 모아서 큰 관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이제 이슈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직소라는 다른 이름 유명한 영화가 있다 보니까 그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이슈는 그쵸. 직소에서 다 이제 파헤친다. 파헤치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이슈도 업계가 긴장해라. 긴장해라. 직소가 한다. 그 정도. 가면 같은 거는 안 쓰시죠? 맨 처음에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 너무 인형을 여기다 올려놓던가 그런 거. 휠체어 타고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 윈도우 11 네네. 아니면 윈도우 11 뭐 보통 어떻게 부르죠? 사람마다 좀 다르게 부르는 것 같은데 윈도우 11로 좀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윈도우 전 버전은 윈도우 7이라고 또 많이 불렀었는데 발음하기 편한 식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윈도우 7 이것도 그러니까 약간 윈도우 7은 좀 7. 발음하기 좀 거칠 면이 있어서 윈도우 7으로 많이 하시다가 윈도우 11은 또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윈도우 11로 좀 넘어가는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 부르기 나름인가 기본적으로 봐요. 좀 부르기 편한 쪽으로 많이 부르기 아. 편하고 작성하기 편한 쪽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발음하기 편하고. 네. 그럼 저희는 그쵸. 윈도우 11이라고 할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글로 쓸 때도 윈도우 숫자 11을 쓰지 맞아요. 11이라고 쓰진 않잖아요. 영어로도 그렇고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달 이제 미국 시간으로 네. 24일에 윈도우 11을 발표를 했죠.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가. 6년 만에 나왔죠. 네. 저희가 이제 새벽 시간에 기사를 썼잖아요. 근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뜨거웠던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되게 좀 주의 깊게 많이 봤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원래는 사람들이 원래 연초에까지만 해도 윈도우 10X라고 이제 다른 플랫폼 전용으로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취소됐어요. 그러고 나서 안 나오나 싶었는데 갑자기 윈도우 7이 나오면서 이게 뭐지 싶은 근데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나오자마자 좀 달라졌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윈도우 11은 이제 미용자 저변 확대랑 OS 시장 개편이 좀 메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좀 사용자 UX가 많이 개선되고 이제 안드로id 앱을 직접 이제 구동하는 멀티태스킹 등 여러 기능이 들어갔죠. 그리고 가장 컸던 이제 레거시 기존 PC들을 좀 많이 줄이려는 좀 성능 요구사항이 상당히 높아진 게 상당히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윈도우 10을 쓰고 있는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윈도우 10을 사용하고 있으신 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걸 그대로 쓰는 거는 아마 MS 얘기한 거로는 그래도 무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걸 사용할 만한 하드웨어가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구사항이 워낙 높아가지고 거의 한 2, 3년 이내에 사신 컴퓨터들은 아니면은 거의 다 못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얘기를 한 걸 보면은 64비트 기반 1GHz 이상 듀얼 코어 프로세서 그리고 8세대 이상의 이제 코어인 인텔 같은 경우는 그리고 AMD가 2019년에 출시한 라이젠 3000 시리즈 이상이니까 거의 2, 3년 이내에 나온 PC가 아니면 다 이걸 사용하니까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좀 의도적인 게 좀 많이 깔려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희 컴퓨터, 회사에서 준 컴퓨터로는? 회사 주 컴퓨터는 가능해요. 얘가 다행히 올해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얼마 전에 바꿨잖아요. 네네. 안 그래도 이건 체크해봤거든요. 얘는 체크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집 거 안 돼요. 우리 집 데스크탑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윈도우 11 보면 게임에도 좀 중점을 뒀다고. 네네, 그쵸. 새로운 기능 같은 게 좀 많이 추가돼서 이게 좀 사용자 저변 확대를 위한 게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멀티태스킹 같은 것도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윈도우가 아니고 엑스박스 같은 거기에서만 제공하던 기능들도 좀 많이 추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게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좀 고퀄리티 그래픽이나 이제 게임을 살 수 있도록 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죠. 사실 진짜 그래픽 하면 진짜 사양이 중요한데 엄청 중요하죠. 아까 네네. 말씀하신 그래서 사양이 받쳐줘야 되는 네네. PC를 따로 구매를 할 수도 있겠구나 싶은데요. 사양 문제, 그러니까 그래픽 문제가 게임 쪽도 있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예상하는 거는 보안 쪽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을 많이 하고 특히 요즘에 재택근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에 노출이 취약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회사는 회사망으로 막혀 있으니까 외부 침입이 덜한데 기존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게 회사에 업무만 쓰는 게 아니라 뭐 마켓에 들어갈 때도 있고 여러 사이트도 들어갈 때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취약해요. 보안 같은 거에.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안이 취약한 상태로 공격을 당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로 회사망에 연결이 되면 회사까지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그쵸.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에 윈도우 11에서 엄청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되게 보안을 워낙에 빡빡하게 넣다 보니까 사양 자체가 되게 높아졌거든요. 그런 것 중에 뭐 가상화한다고 해서 가상화하는 기술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받쳐줄 수 없는 뭐 VBS라든가 HVCI 등 이런 보안 기술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이 기존 CPU는 이걸 지원을 안 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게 8세대 이런 것부터 지원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허들을 높인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긴 하죠. 이제. 그럼 개발자들의 반응은 좀 어떻게 될까? 개발자의 되게 친화적인 윈도우 네네. 업데이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쵸, 그쵸. 반응은 좀 어떤가요? 근데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이게. 개발 지원 도구도 많이 사용해주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쓸만한지 아니면 괜찮은지는 좀 사용해보고 지켜봐야 되니까. 근데 MS에 대한 개발자들의 충성도가 사실은 좀 높은 편이기는 해요. 왜냐면 작년 이거 사티아 나델라 대표 자체가 개발자 친화를 위한 맞아요. 행동을 굉장히 많이 네. 했거든요. 오픈소스 지원도 많이 해오고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한 것 중 하나도 개발자들을 위한 것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개발자들이 기대를 많이 하죠. 그동안 해야 하는 게 행보가 있으니까요. 이번에도 나델라 CEO가 지난 10년간 가장 뭐 윈도우 업데이트 중에 중요한 그쵸, 네. 업데이트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더라고요. 실제로도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기는 해요. 가장 그런 것 중에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에 안드로이드 앱을 지원한다는 건데 안드로이드 앱을 지원한다는 기존에도 좀 마이폰이라고 해서 윈도우 상에서 내 핸드폰에 있는 문자를 보내거나 좀 앱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좀 본격화해서 이제 윈도우 MS 스토어에서 아예 앱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한 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는 이제 윈도우라는 데스크탑 사용에서만 MS가 왕이었는데 이걸 좀 더 모바일이랑 연동을 해서 좀 시장을 넓혀보겠다. 그런 게 사실은 옛날에는 자기가 직접 MS까지 모바일까지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안 됐어. 안 됐죠. 윈도우 폰이 완전 많았기 때문에 맞아. 스스로 이제 한계를 인식을 한 거고 그리고 아까도 사티아 나델라 대표가 자체가 좀 혼자 독주하는 거에 대해서 좀 좋아하진 않아요. 좀 파트너사랑 같이 가는 걸 더 선호하는 편이다 보니까 차라리 이럴 거라면은 공동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자라는 식으로 좀 더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좀 궁금한 게 네. 지금 개발자 버전이 나와서 이제 설치를 그쵸, 해볼 그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유튜버들도 이제 설치를 해서 리뷰를 하는 거를 좀 봤는데 제일 그 많이 나오는 얘기가 맥 OS하고 iOS하고 너무 비슷한 느낌이 많이 그쵸. 난다 맞아요. 이런 가운데는 얘기들이 맞죠.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비슷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MS가 그래도 다른 전략이나 이런 걸 취해가는 건지 뭐 예를 들면은 모바일 앱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라든가 또는 그 생산성 툴들이 서로 연결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하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시작 버튼 가운데 정렬도 그 디자인도 너무 맥OS랑 너무 비슷한데 맞아요. 그래서 감성 완전 따라했어. 동글동글해진 막 창 이런 것도 다 너무 비슷하다고 하는데 두 개가 어떤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또 MS는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거를 좀 가져가려고 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안드로이드랑 연동하는 것도 사실은 작년에 애플이 이제 M1 칩스 내놓으면서 기존 맥이랑 아이폰이랑 다 통합을 했잖아요. 그런 식의 좀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더 규모를 크게 가져간다는 거죠. 이제 오픈 생태계를 좀 가져간다는 게 가장 차이점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방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MS랑 애플이랑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기는 해요. 하나의 모바일이랑 PC 디바이스랑 다른 다양한 환경을 통합한다는 거. 근데 애플은 이제 애플 디바이스로만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면은 MS는 좀 더 범위를 넓히는 거죠. 자기네 것만이 아니라 뭐 안드로이드라던가 아니면 다른 이번에 같이 들어간 것도 안드로이드가 아니고 이제 아마존 스토어잖아요. 맞아. 그런 것처럼 다양하게 좀 범위를 넓게 가져가고 시장을 더 크게 보는 거를 더 중점으로 두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구글이나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 관련해서도 그렇죠. 국내외 이제 다양한 싸움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MS가 좀 더 개방적인 정책을 펼쳤다고 할 수가 있나요? 개방적인 정책도 있고, 그렇죠. 이제 사티아 나델라 대표가 이번에 거기서 행사장에서 발표를 한 게 자기네들은 이제 수수료를 12%만 받는다라고 했었고, 게다가 만약에 자체 결제 플랫폼을 너희가 들고 오면은 아예 수수료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개발자들을 자기네 쪽으로 끌어올려는 시도가 많죠. 왜냐면은 MS 자체 사티아 나델라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오픈소스 강화하고 클라우드로 개발 지원을 하는 거 했는데 그 이후로 클라우드로 굉장히 성장을 엄청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티아 나델라 대표가 맨 처음에 했던 2014년이었는데 그때 주가가 $34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277거든요. 거의 근데 문제는 우리는 주식을 맨날 이런 이슈를 다루는데 하지를 않잖아. 그때 난 뭐 했던 거야? 그러니까 소용이 없어.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그렇게 취재해서 써도
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초기에 뭐 사태 나다 그때는 좀 MS가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았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때 샀어야지 근데. 그러니까 7년 만에 그러니까 어쨌든 7년 만에 7배 이상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발자 당연히 그러니까 하여튼 그걸로 잘 됐으니까 모바일 환경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관심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모바일 전략 그런 기존 PC에서 했던 전략이 잘 먹혔으니까 이거를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 도입하려는 게 가장 타당성 있게 보이는 거죠. 실제로 그런 행보들이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추가적인 옵션도 있는데 이게 파트너사가 단순히 온라인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드웨어 파트너사도 있고 특히 윈도우를 이제 글로벌 각지에 파는 총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윈도우 모바일로 많이 환경이 바뀌고 하면서 매출이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놓은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윈도우 11을 내놓은 게 이번 내놓으면서 아무래도 하드웨어 게다가 이번에 하드웨어 요구사항이 엄청 높아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고사양을 사야 되는 요구사항이 생겼어요. 함께 상생할 수 있겠다. 상생할 수 있게. 용산과 상생할 수 뭐 있게. 용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하드웨어는 약간 다 소비자 빼고 자기들끼리 다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건가요? 우리 근데 힘들고 우리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윈도우 총판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한두 개씩 사는 게 아니라 그룹사에서 그쵸. 통째로 사잖아요. 맞아. 대거 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교체해야 될 시기가 필요해지니까 그런 걸 그분들에게도 더 중요해진 상황이긴 하죠. 이거 좀 단편적인 그냥 질문인데요. 네. 사실 지금 국내 이슈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이슈긴 하지만 네네. 그래픽 카드가 거의 대란이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그렇죠. 맞아요. 그런 얘기까지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오히려 요즘은 조립 PC 사는 것보다 완제품 PC를 사는 게 더 이득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그럴 나올 수도 있죠. 정도로. 혹시 그 사람들이 규모의 경제로 그래픽을 이제 확보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미리 그래서 사놨으니까요. 그런 이슈인데 그냥 이건 진짜 막 던진 질문인데 윈도우 11은 그래픽 카드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되지? 턱? 문턱 이런 것도 있나요? 그래픽 카드가 그래픽 뭐 카드 좋아야 요구는 아까리나? 딱히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보안이나 이런 이슈가 그래픽 카드랑은 좀 다른 쪽 이슈다 보니까 요구 사항에 딱히 들어가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런 부분 좀 다행이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 그리고 좀 마지막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를 위한 방안이 없는 건 아니고 사용자를 위한 또 추가 옵션을 개인적으로는 제공할 거라 생각해. 아직 뭐 발표되거나 이런 건 없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기본적으로도 뭐 윈도우 기존 시즌 버전을 낼 때마다 기존 유저들을 챙기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계속 몇 년 동안 뭐 세븐 지원하고 이런 거 세븐 오랫동안 했죠. 했던 것처럼 윈도우 11이 나온다고 해서 그 전 유저를 버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까 생각해 봤는데 가장 현실적인 거는 이제 클라우드 PC일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 이제 올해 초 작년 말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건데 MS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가상 OS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은 작년에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서 클라우드 게임 같은 걸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양이 낮은 컴퓨터에서도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능이 낮더라도 가상의 윈도우 11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는 서비스가 나올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기업에서 이제 고성능 노트북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범위를 넓게 제공하려고 아니면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가정마다 이렇게 다 하나씩 노트북을 제공하기 힘드니까 특히 원격 수업하면서 그러면서 저사양 기기를 제공하고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을 했었는데 이게 좀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가다 보니까 일반 기업에서도 그걸 적극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고성능 PC를 사용하기 힘든 유저들도 잠깐 동안은 클라우드 PC를 사용해서 윈도우 11을 경험하거나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은 좀 상당히 큰 것 같더라고요. 우리 VR 게임 할 때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양이 이제 좀 안 좋은 컴퓨터로도 스팀이나 뭐 이런 거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네. 다만 그러려면은 이제 특히 VR 같은 경우는 트래픽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픽 성능이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또 가지고 통신사가 또 접근하지 않을까. 트래픽 강화를 위해서. 여기까지가 좀 앞으로 좀 봤을 때 비전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가능합니다. 이제. 윈도우 11이 나오면서 좀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큰 변화네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네, 굉장히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럼 저희도 이제 곧 사용기 이런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